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요가를 재활운동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저도 이제 요가한 지 조금 몇 년 됐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요가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건 다 좋은 선생님들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복이죠. 근데 가끔 이렇게 매체를 찾아보거나 회원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요가에 대한 되게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 저 병원에서 그냥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말고 가볍게 요가나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듣기엔 요가가 가벼운 운동인가? 그 생각도 들고, 혹은 제가 지금 몸이 너무 굳어서 햄스트링이 너무 짧으니까 요가 동작이나 요가원 가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제가 해야 되냐고. 요가는 되게 그냥 기계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회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가는 엄청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대화적인 약간 체육스러운 요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가를 그래도 재활운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재활운동 하면은 자꾸 부분을 강화시켜서 뭔가 균형을 맞추려는 게 일단은 제일 많은데, 사실 우리 몸 패턴상 불균형이 있으면 부분을 맞추는 거는 또 금방 지나가고 부분을 맞추다 보면 불균형이 또 생겨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를 다쳐서 이쪽 근육이 약해지고 이쪽 팔이 두꺼워요. 여기를 키워서 여기랑 맞춘다 그러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게 근육을 키워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고 사이즈에 맞춰졌을 때 과연 이걸 키워온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로봇으로 치면 전선 같은 신경근에 혹은 신경의 흥분도도 여기랑 똑같냐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당분간 여기를 좀 덜 쓰고 이걸 계속 키워서 운동을 했으면 당연히 흥분도가 여기 좀 높겠죠. 그러면 내가 오른손잡이인데도 이 흥분도가 높은 것 때문에 이게 더 두꺼워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걸 좀 덜 했으면 이거보다 이게 작겠죠. 이런 계속 불균형을 맞춘다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좋은 거는 부족한 부분을 더 하되 같이 쓰는 패턴도 꼭 같이 하라는 항상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수술해서 여기를 했으면 이거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길게 좀 도수치료나 이렇게 체형 교정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의 패턴은 진짜 잘 안 바뀌고, 그리고 개인적인 우세 패턴도 진짜 안 바뀌어요. 부분을 메꿔서 통합을 만든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거고, 통합을 훈련하고 부족한 걸 메꾸는 건 좀 도움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통합적인 움직임을 같이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몸에서 고유 평형, 고유 신체 조절 능력, 이런 얘기를, 고유 수용상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가에 다 들어있다. 요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내 몸의 무게만큼의 부하를 가지고 골고루 운동할 수가 있는데, 그 부하가 다리에만 가는 게 아니고 팔꿈치에도 가고 동작에 따라서 머리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동작은 사실 선생님들이 잘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되면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종목을 가건 몸을 대칭으로 쓰면서 골고루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이 드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요가를 꼭 요가원을 다니러 추천한 이유가, 남이 짜준 요가를 해야 운동을 좀 골고루 한다. 내가 좋아하는 동작에 내가 짜다 보면 항상 빠지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항상 자기 수련도 좋고 하지만 수련하다 보면 선호도가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요가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가가 좀 특이한 게, 우리 몸에서 신전근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버티는 운동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종목별로도 많지 않고. 우리 몸을 최대한 길게 늘리면서 기지개 펴듯이 동작을 하는 게 많이 요가에는 엄청 많거든요. 최대한 활짝 펴면서 특정 아사나란 동작들을 만들어 가죠. 그것도 대칭으로. 근데 그거 이제 다른 운동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빼먹는 움직임도 엄청 많고. 항중력근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찾아보셔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중력에 대해서 우리 몸의 센터랑 중심을 조절하는 자세를 만드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요가의 모든 동작들은 항중력근은 참 골고루 쓰게 분배가 잘 되어 있고, 항중력근을 골고루 쓰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신전근 위주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립을 해서 보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리가 네발기기에서 두발기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중력근에서도 신전근 위주로 발달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지금 확실히 요가에서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또 맨발로 하는 운동도 많지 않죠. 특히 뭐 실내 옛날에는 뭐 유도, 태권도 하면 뭐 검도 하면 맨발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다 무슨 태권도화 신고 뭐 신발을 많이 신고 맨발로 하는 운동이 많지가 않죠. 주짓수 요즘 유행하는데 맨발로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주짓수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바닥에서 구르기 때문에 맨발로 디딜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맨발로 하고, 또 맨발로 하면서 발에 대한 인지를 좋게 만든다. 요가 동작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필라테스나 다른 분들 하는 것보다 요가 선생님 발이 예쁜데, 제 기준에 발이 예쁘다는 얘기는 발 하체가 잘 살아있고 발가락이 엄청 잘 벌어지고 발가락이 다 따로따로 잘 쓰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능학적으로 예쁘다는 얘기지 정말 발이 예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발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가는 맨몸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헉헉대거나 뭐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이상 뭔가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호흡에 신경 쓰는 운동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필라테스랑 좀 비교가 되긴 하지만 요가에서는 계속 호흡을 체크하면서, 필라테스에서는 필라테스 원하는 호흡이 따로 있죠. 요가에서도 요가 그 스타일 따라서 호흡이 엄청 많아요.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작에 맞춰서 동작과 시선이랑 발디딤이랑 호흡을 챙기는 게 대부분 같이 갑니다. 그걸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한다고 치면 맨 처음에 호흡도 시작하고 또 들어가니까 좋고, 무엇보다 제가 필라테스보다 좀 더 요가를 좋아하는 건 반다입니다. 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척추 중심을 맞추는 반다가 있고요. 이 반다는 사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묶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항중력근을 써서 자세의 특정 부위를 좀 더 주의 깊게 잘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세우는 게 반다가 보통 센터링이랑 엄청 연관이 많습니다. 이 척추를 중심으로, 꼬리뼈에서 머리뼈까지 척추를 중심으로 길어지면서 또 무게 중심을 척추에 가깝게 붙여갖고, 우리가 센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중심축을 더 가까이 중심으로 모았을 때 우리 자세가 좋아지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반다가 챙겨야 될 반다가 너무 늘어나요. 처음에 동작이 잘 안 나올 때는 그냥 머리 위치, 뭐 가슴 빼는 거, 그 다음에 뭐 항문이나 뭐 괄약근 조이는 거, 복부를 당기는 거 정도 신경 쓰다가 동작이 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손바닥, 발바닥, 다리부터 해서 다 반다야. 뭐 전신이 반다야, 전신이. 그래서 그걸 챙기다 보면 왜 요가가 명상인지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꼭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엔 수업 들을 때 보면 요가 수업을 한 40분, 1시간 들으면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이걸 왜 여기 하고 있지? 부터 해갖고 이게 언제 끝나나? 왜 힘들까? 이런 생각 했는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면서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요가원 들어 매트에 앉는 순간부터 선생님 따라하기 바쁜 거죠. 선생님 따라하면서 호흡 챙기고 자세 챙기고 반다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훅 가 있는, 그럼 뭔가 엄청 집중해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스토리는 그냥 제가 아는 동작에 관련된 스토리만 있는 건데, 스토리 내용은 호흡, 반다, 발 신경 쓰는 거 뭐 이런 거죠. 하고 나면 굉장히 뭔가 이완이 돼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나고, 그래도 힘든 건 똑같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재활 운동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가가 하다가 가끔 부상 있고 다치는 분도 있는데, 그럼 제가 항상 사바아사나라도 좀 요가니까 하시라고 하면 이제 되게 좀 장난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바아사나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우리가 대자로 누워있을 때 사실 닿는 면도 골고루 다 했어야 되고, 팔다리 긴장이나 허리 긴장이 다 똑같이 내려 앉아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요가 수업을 듣고 나서 했을 때는 좀 축 처지는 게 있고, 자기도 모르게 좀 이완이 절절로 잘 되는데, 그냥 바로 누우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친 분들이나 요가를 좀 동작스러운 그 무브먼트가 많은 걸 하기 힘든 분들은 요즘 찾아보시면 요가 니드라라고, 수면 명상 비슷하게, 저도 맨날 듣다 잠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바아사나 좀 송장 자세로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특정 부위에 힘을 빼는 걸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그런 것만 해도 이제 에너지가 채워지고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요가를 좀 재활 운동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선생님들이 이걸 좀 요가 수업 1대1로 돼서 계속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좀 이끌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 요가원 가면 수업을 듣고 동작 난이도가 낮은 거를 들으면서 몸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 좀 스트레칭이 잘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스트레칭이고, 그래서 관심이 생겨갖고 호흡과 뭐 반다와랑 아사나를 연결시키는 거를 인지를 했을 때 좀 요가가 조금씩 늘는데,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가 쉽진 않고, 선생님들 질문하면 또 따로 잘 가르쳐 주시지만 그런 거 따로 수업을 하는 건 아직 못 봤어요. 세미나가 가서 들으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세미나 듣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보자가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요가원 안 가더라도 요가소년이나 뭐 대형 유튜버든 작은 유튜버든 요가 유튜브 요즘 엄청 많으니까 맞는 영상, 저희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 몸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짤 수 있는 걸 많이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짜놨습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몸도 예뻐지길 바라면서 오늘 요가를 재활운동 추천한 이유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제가 또 너무 신나서 막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가는 어떻게 해도 좋고 언제 해도 좋고, 요가의 나이나 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꼭 뭐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